인간이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새처럼 자유로워 보이는 그 공간, 하지만 인간의 몸이 그곳에 홀로 놓인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만약 장비 없이 맨몸으로 비행기 밖으로 떨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하늘 위에서 떨어진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속도와 공기 저항이다. 모든 물체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당겨지고 동시에 공기의 저항을 받는다.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지만 어느 순간 공기의 저항이 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이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부른다. 사람이 평평한 자세로 떨어질 때의 종단 속도는 시속 약 200km, 몸을 세워 곧게 떨어질 경우에는 300km를 넘을 수도 있다. 이 속도는 자동차의 최고속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하늘에서 낙하하는 동안 사람은 그 속도에서 일정하게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공기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느낌은 오래가지 않는다. 고도 1만 피트, 약 3k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지면에 닿기까지 불과 45초에서 1분 남짓이다. 그 시간 동안 공기는 빠르게 지나가고 하늘은 점점 가까워진다. 이때의 자유낙하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운동에너지의 축적 과정이다. 몸은 초당 수십 미터의 속도로 가속되며 그 에너지가 전부 인체 내부에 저장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돌 순간의 물리다. 움직이는 물체가 멈춘다는 건 에너지가 어딘가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사람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순간 단 몇 밀리초의 짧은 시간 안에 해소된다. 지면이든 바다든 그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하는데 물은 생각보다 단단한 매체다. 물은 유체이지만 고속으로 부딪히면 분자들이 제자리를 벗어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반응한다. 즉, 속도가 높을수록 물은 더 이상 부드러운 완충제가 아니라 거대한 벽처럼 변한다.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바다에 떨어져 살아남는다는 장면은 거의 현실적이지 않다. 충돌 순간에는 공기의 저항보다 훨씬 큰 감속력이 작용한다. 몸 전체가 그 힘을 받으면서 내부 장기, 근육, 골격 모두가 압박된다. 물리학적으로는 수백 배의 중력 가속도가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셈이다. 이 정도의 충격은 인체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 실험에서 비슷한 조건의 낙하체는 대부분 부서지거나 내부 구조가 손상된다. 그렇다면 물 대신 눈이나 나무 위로 떨어진다면 어떨까? 이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부드러운 눈, 혹은 탄성 있는 나뭇가지들이 충돌 에너지를 조금씩 나누어 흡수하면서 감속 시간을 늘린다. 충격이 분산되면 순간적인 압력이 줄어들고 이론적으로 생존 확률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경우조차 기적적인 예외에 가깝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인간은 이런 극한 상황을 상상하고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중력, 공기, 물 우리가 매일 느끼지 못하지만 늘 우리를 지배하는 힘들이다. 이 힘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동시에 정교하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질서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죽음이나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의 법칙과 인간의 한계,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된다. 영화 속에서는 용감한 주인공이 낙하산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현실의 물리 법칙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그 대신 과학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준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생존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영상은 만약이라는 상상을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경이로움을 전하려 한다.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중력과 공기, 물의 세계를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지구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섭도록 정직하다. 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